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여기도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낸시 거스리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굉장히 유명한 앵커의 어머니가 지금 실종, 납치가 이렇게 또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낸시 할머니를 수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걸림돌이 이렇게 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AI, 그리고 딥페이크이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AI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사에 혼란을 지금 빠뜨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보면은 가짜 생존 확인이 지금 등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낸시 거스리 이 할머님이 실종이 된 뒤로 몸값을 요구를 하는 가짜 납치범들이 지금 기승을 이렇게 또 부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거에는 신문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생존 증거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AI로 목소리와 얼굴을 조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여부를 가리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가짜로 또 이 딥페이크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진짜 이 납치범인지 또 사칭범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만약에 뭐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뭐 영상이나 사진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면은 연방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이제 가릴 수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를 도달을 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낸시 거스리 할머님을 이렇게 또 보면은 심장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심장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이런 식으로 뭐 가짜 사칭범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할머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게 이 낸시 거스리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AI가 굉장히 손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딥페이크 기술도 그냥 뭐 가입만 하면은 손쉽게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기 전화를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냉정함을 유지를 이렇게 둬야 된다라고 하네요. 너의 엄마를 뭐 납치를 했어, 아니면은 너의 아들 딸들을 이제 납치를 했어 하면은 이게 사기꾼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급박한 상황을 연출을 해가지고 판단력을 이제 흐리게 하는 게 이제 먼저 시도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끊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직접 연락을 이렇게 또 해봐라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만약에 실종이 된 사람의 뭐 아들 뭐 아니면은 뭐 엄마 하면은 이 엄마나 아들한테 전화를 먼저 해보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사적인 질문을 던져봐라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또 이제 딥페이크 이 목소리도 변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까지 이제 변경해가지고 엄마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적인 그런 내용은 모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엄마랑 뭐 같이 했었던 그 일들이나 아니면은 엄마랑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적인 질문을 던져가지고 반응을 한번 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같은 것들은 절대 보호를 해라라고 하네요. 특히 이제 SNS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도 뭐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곳에 주소 같은 것들이나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 절대 내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가 뭐 여행을 간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도 적지 말아라.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때 올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다 공개를 하지 말고 이제 프라이버시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친구들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또 보여주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 그 기술이 너무나 이렇게 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기꾼들도 AI 기술들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사기를 굉장히 많이 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또 여기다 폴비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이제 낸시 거슬이 할머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저께 그 몸값 요구를 한 그 납치범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600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준비를 해두고, 그리고 어제 월요일 오후 5시까지가 이제 데드라인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나와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너의 요구를 잘 알아듣겠다, 뭐 페이를 하겠다, 우리 엄마만 잘 이제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수사를 내리기도 하고 있는데 이 편지가 진짜인지 아직도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제는 안 보낸 것 같아요. 안 보낸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할머님이 실종이 된 지가 벌써 10일째이다 라고 합니다. 2월 1일에 이제 실종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도 이제 못 찾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내가 납치범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짜 사칭범들만 이제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도 이제 진짜는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 10일이 이렇게 또 지나다 보니까 수사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FBI 그리고 이 카운티 보안관은 24시간 지휘본부를 이렇게 또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식적인 용의자 아니면은 뚜렷한 요주의 인물을 특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CCTV가 다 이제 연결이 해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서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혈흔만 이제 있고 그 할머님의 혈흔만 있고 주택에 침입을 한 흔적만 이렇게 또 남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기범은 벌써 이제 검거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거주를 하는 42세 남성 대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요구를 하는 가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이제 체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칭범은 가족의 반응을 보려고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자백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낸시 거슬이 가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범인들한테 이제 랜섬머니를 줄 의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우리 엄마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낸시 할머니께서 고혈압이랑 뭐 심장질환 여러 가지 약을 이렇게 또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10일이 지났는데 10일 동안 약을 안 먹었으면은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이 사건도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랑 있는 그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다 만들어졌대요. 골디 하우 인터내셔널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만들어져가지고 개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지금 막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추수 소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캐나다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때까지 개통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네요. 이 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교량 양측을 모두 소유를 하고 미국 자재를 거의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2012년도에 협정을 이렇게 또 한 것에 따라 가지고 미시간주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공동 소유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양국의 미국하고 캐나다산의 철강을 사용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산의 철강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 소유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를 또 이렇게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캐나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캐나다 총리 이제 마크 카니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중국이랑 이제 전략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이렇게 또 맺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에서 6%대인가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위협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굉장히 세게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이제 미국이 관세를 캐나다에다가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 보니까 이 온타리오주가 이제 항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주 정부 주류 이제 판매점에서 미국산 술을 철수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갈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시간주에서는 이 미시간주 이제 주지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일자리와 자동차 산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 자본으로 건설이 됐다. 그런 만큼 예정대로 개통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상공 회의소에서도 교량을 차단하는 것은 자멸적인 행위다. 미국한테만 더 나쁠 것이다. 이 경제 안보를 위해 가지고 무역 통로를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마크 카니 총리랑 갈등이 이렇게 또 너무 많이 세게 있다 보니까 2012년대 협정을 이렇게 또 한 것도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미국하고 캐나다는 계속해가지고 갈등에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앱스테인 추가 문건 공개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파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우선 이 앱스테인 파일이 새롭게 공개된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그 상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상무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이 지금 거세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공개가 된 그 앱스테인 문건에 따른다고 하면은 러트닉 장관이 2012년도에 가족과 함께 앱스테인 사유 섬에 방문을 이렇게 또 하려 했었던 이메일이 이렇게 또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트닉을 이렇게 또 보면은 2005년도에 관계를 끊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2012년도에 그 이메일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2014년도까지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앱스테인이랑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이 비즈니스 파트너였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이렇게 또 대물을 해가지고 지금 이 하워드 러트닉 빨리 사퇴를 해라라고 요구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인물을 이렇게 또 보면은 유명 스포츠 연예 기획자인 케이시 워서맨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케이시 워서맨이 예전에 과거에 길레인 맥스웰이랑 주고받은 부적절한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미 수상자인 채펠 론이 이제 계약 해지를 이렇게 또 선언을 하는 등 업계에서 이 할리우드 업계에서 반발이 이렇게 또 거세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8년도 LA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이렇게 또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퇴 압박도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앱스테인 문건이 공개가 되면 될수록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연관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그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작년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이 미국인들의 한 가정당 $1,000씩 더 쓰도록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비영리 연구 기관인 텍스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연구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미국 평균 가정당 $1,000 정도의 추가 비용을 이렇게 또 지출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6년도에는 이게 관세가 더 많이 이제 킥긴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달에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관세가 진짜로 이제 붙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먼저 사재기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사가지고 재고를 빵빵하게 채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좀 덜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는 재고가 그게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로 이제 가격이 슬금슬금 더 많이 이제 오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6년도에는 이제는 이제 한 가정당 $1,000가 아니라 $1,300까지 이제 치솟을 것이다. 이제 엑스트라로 이제 관세 때문에 내야 하는 게 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기고 있는 이 관세는 1993년도 이후에 GDP 대비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으로 평가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실질적인 평균 관세율 2024년도 2%에서 2025년도에는 평균 10%로 급등을 했다. 5배가 뛰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거는 1946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평균 관세율이 작년에 10%였다라는 그런 소리지. 엄청나게 지금 비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관세는 수입 전자제품들,
장난감들, 자동차들, 식료품들, 이런 것들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실제로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특히 커피 같은 것들은 관세로 인해 가지고 33%가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고기는 관세로 인해 가지고 19%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20%가 지금 이 소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소고기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코스코 가면은 소고기를 살 수가 없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예전에는 리바이 같은 거 파운드에 한 10달러 정도 했거든요. 9불 99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막 18달러, 19달러, 뭐 20달러 할 때도 있고, 너무나 거의 막 2배가 올랐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이제 소고기 이제 먹는 것도 이제 좀 힘들고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추 가격도 지금 한 17% 정도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커피가 33%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타격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캘리포니아이다 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의 수입을 하는 그 항구가 있고, 그리고 소비를 가장 많이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담 쉬프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 가게는 이미 벌써 2025년도에 1112달러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벌써 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미국 평균으로 보면은 1000달러 정도인데,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한 10 몇 % 정도 더 내고 있다라는, 11% 정도 더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이제 수입 한 40%를 차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국하고 멕시코가 주요 관세 대상에 이렇게 또 되물을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의료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상승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자동차 고치는 값도 오르고, 반도체가 오르면은 당연히 컴퓨터 가격도 오르고 핸드폰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의료기기 가격도 이렇게 또 오르면은 이 의료 진료 이렇게 하는데도 가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요 수출품인 아몬드, 뭐 와인, 유제품 이런 것들은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가지고 수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그냥 둘 다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이제 비판론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가 감세 혜택을 상쇄를 이렇게 또 하고 생활비를 지금 높여가지고 저소득층들한테 더 큰 부담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뭐 감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인들한테 좀 이제 지지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 그런데 좀만 깊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부자들한테 감세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그 대신 해가지고 관세는 다 우리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수입업자들이 내는 그런 이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금으로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한테는 감세가 되기 때문에 인컴 텍스 같은 거 감세를 엄청나게 많이 해줘가지고 부자들한테는 돈을 이제 많이 세이브를 해주는 대신에 저소득층들한테는 돈을 지금 더 많이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 부과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국내 제조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정당성을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들이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평균 1년에 한 1000달러 정도를 우리들이 맨날 먹고 사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이제 코스코 가서 사는 것들, 뭐 기름 넣는 것들이나 다 뭐 소고기 같은 것들이나, 뭐 전자제품 사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10% 정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평균 관세율이 지금 10%이다 보니까 10%씩 우리가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폴리티코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아이스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 아이스가 엄청나게 이 이민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체자들을 이 잡은 사람들 중에서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굳이 구속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연방 법원에서 그 사람들을 풀어줘라
석방 명령을 내렸거든요. 법원에서 석방 명령을 내렸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스들은 조직적으로 회피를 일으키기도 하거나 이 석방을 하는 것을 지연을 일으키기도 시키고 있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 기록 그리고 이제 통계치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아이스는 구금자들을 타주로 이송을 급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석방 명령 이후에도 며칠간 구금을 유지를 이렇게 또 하는 등 사법부의 통제를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지금 현재 이 아이스의 구금 현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체 구금 인원은 지금 현재 7766명이다 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 때 이제 말기 때에는 39,000여 명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78% 정도가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전체 구금이 되어 있는 7만여 명 중에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52,000여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대략 한 75% 정도가 범죄 기록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구금을 하지 않고 민사상으로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민사상으로 해결하면서 나중에 추방을 하던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때 잡고 이제 추방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막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지금은 잡아들이지 않고 민사상으로 재판을 받고 그러면 되는데 아이스가 좀 너무나 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스가 감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 발찌 같은 것들이나 뭐 전화 같은 거 이렇게 모니터링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뭐 ATD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18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구금이 되어 있는 그 지역은 바로 텍사스이다 라고 하네요. 텍사스에서는 지금 현재 18,600여 명이 구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지애나에는 8,200여 명 정도가 이제 구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6,400여 명 정도가 지금 구금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좀 이제 특정 인종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잡히고 있다라고 하네요. 인종 프로파일링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법원은 경고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티노, 히스패닉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미 계층 사람들이 지금 아이스가 구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90%를 지금 차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이민 위반자의 체포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래 미국의 주인인, 원래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이 네이티브 아메리카 사람들이 불법 체포를 당하고 있고 신문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해가지고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인종 프로파일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무래도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히스패닉 분들이랑 좀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또 생기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네소타주에서 이 피부색이랑 이름만으로 원주민들,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뭐 체포를 하고 신문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 요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 트렌데 아라고아라고 하는 그 갱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갱단원들을 소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잡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잡고 있는 사람들의 70% 정도는 범죄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냥 일반 이민자들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법원은 아이스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사법 절차를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선 타주로 강제로 지금 이송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스한테 이렇게 또 잡히면은 그 구금자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를 하기 전에 바로 이제 이송을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법원의 권할권 밖으로 타주로 이송을 바로 해버려가지고 재판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지금 이 아이스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판사가 즉시 석방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해도 행정 절차를 핑계로 하면서 아이스가 며칠씩 더 가두거나 명령이 없는 전자발찌를 착용을 강요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18만 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지금 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겨울옷도 주지도 않고 길거리에 방치를 하거나 휴대전화나 이제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을 내리기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물품들을 그냥 압수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그리고 막 가두고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이스가 이러한 짓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단속을 하려도 좀 제대로 해라 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무작정 잡지 말고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만 먼저 잡아라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는 굳이 왜 체포를 하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불법 이민자들, 뭐 불체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와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시민권자, 그러니까 아이들을 여기 미국에서 낳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이 아이들 시민권자인 아이들도 이렇게 또 많은데 엄마 아빠들이 계속 이제 잡히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민주당이 백악관의 아이스 개혁안을 지금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의 위기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백악관이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아이스 개혁안이 불충분하다,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이스가 다른 일반 법 집행 기관처럼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떠면서 이러한 요구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 연장이 필수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유지에 들어갈 때에는 이 영장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수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냥 어떠한 집을 그냥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쳐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들 막 체포해 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의 그 수정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발급을 한 영장이 없이는 사유지에 침입을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원을 공개를 해라.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마스크를 착용을 한 채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이런 짓을 이렇게 따고 있다는 것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닙니까? 그 누가 그 어떠한 경찰이 얼굴을 가리면서 법 집행을 해. 법 집행을 하면은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요원들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그리고 뭐 배지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신분을 상시 노출을 해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를 해라.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이 특히 이 라티노 사람들만, 히스패닉 사람들만 이렇게 또 잡고 있는데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무분별한 검문은 하지 말아라, 금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이게 이민자들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백인만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백인은 아직도 많기는 많아요. 당연히 많지. 백인은 거의 한 50% 이상이 되기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인종이 미국에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 사람들도 있고 저희 같은 아시안들도 있고 소수 인종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은데,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검문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것도 형법 제4조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 사용을 기준을 강화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제한을 하고 바디캠을 꼭 장착을 해라. 그리고 시위대들을 추적을 하지 말아라. 추적을 하다가 지금 살해를 막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최소 3명 정도가 미국 시민 사살을 이렇게 당했는데, 지금 이 아이스 요원들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소리지. 이 아이스 요원들이 그냥 막 무작위로 엄청나게 지금 하이어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40일 정도 그냥 훈련만 받고 테스트도 안 본다고요. 뭐 필기 시험도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똥멍충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예전에 뭐 러 인포스먼트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 뭐 경찰관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들, 뭐 소방관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잘리거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들어갔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기는 것은 요원이랑 그리고 그의 가족이 보복 범죄가 되는 그런 노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 경찰들은 뭐야?
그리고 경찰들도 다 마스크를 써야 되겠네. 예, 뭐 이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공화당에서는 추가 조건을 지금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표를 할 때에는 시민권을 증명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그리고 이민 단속에 협조를 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를 제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안에 지금 포함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는 거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마도 조만간 또 셧다운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토안보부만 이제 셧다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전체가 셧다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이 된다고 하면은 14일까지 합의를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14일에 합의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해양 경비대는 이제 중단이 된다고 하고요. 작전이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방재난관리청 FEMA 재난구호 활동이 지연이 될 것이다. 그리고 TSA 교통안전청에서도 공항 검무소의 이제 인력들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항공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스에 대한 뉴스가 뭐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앱스틴의 여자친구였던 길레인 맥스웰 있지 않습니까? 길레인 맥스웰이 지금 증언을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면 요청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하원 감시위원회에서 텍사스 연방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맥스웰을 상대로 해가지고 화상으로 디포시전 증언을 실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맥스웰은 수정헌법 제5조 자기 부재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모든 답변을 거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스웰은 변호인을 이제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맥스웰을 사면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클레멘스를 해준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테인 사건이랑 관련을 해가지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정직하게 증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시켜주면은 내가 증언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백하고 그리고 이 클린턴 대통령도 결백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맥스웰이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사면을 받기 위해 가지고 뻔뻔한 캠페인이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미국 의원들은 비공개로 이 앱스테인 리렉트가 되지 않은 편집이 되지 않은 문서들을 연락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법무부에서 수정이 되지 않은 300만 페이지의 분량의 앱스테인 파일들을 검토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원은 이제 문서를 검토를 한 뒤에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남성 6명의 이름을 발견을 했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이 길레인 맥스웰 사면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앱스테인 있지 않습니까? 앱스테인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목격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앱스틴이 이게 죽었다라는 게 꾸며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사진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앱스틴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막 여기 수염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염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곁에는 바디가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실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현재 이태리에서 동계 올림픽이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금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금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5,00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동계 올림픽에서 금을 딴다고 하면은 그 금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금메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금은 순금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올림픽 지침에 따른다고 하면은 금메달은 거의 대부분 은으로 제작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보면은 은이 500g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은에다가 순금으로 도금을 한다. 6g 정도의 순금으로 도금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순전히 은이랑 금의 가치만 따진다고 하면은 네, 대략 한 2,470달러 정도가 된다 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은메달은 그냥 은 500g을 쓴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은메달은 1,46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메달은 그냥 구리, 네, 그리고 뭐 아연, 합금 이런 걸로 이렇게 또 만든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싸다. 동메달은 만약에 이게 녹인다고 하면은 거의 가치가 없다. 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금 가격이 5,050달러 정도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10년 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4배 정도가 오른 것이다. 어마무시하게 이제 폭등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금뿐만이 아니라 은도 뭐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이 메달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확실히 비싸지기는 비싸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이 금속의 가치만 이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메달이 올림픽에서 딴 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컬렉티블 밸류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이게 그 금속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메달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 메달을 경매에 내놓는다고 하면은 대략 한 5만 달러, 금메달이 대략 한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로 거래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달들을 경매에 올린다고 해요. 경매에 이렇게 또 올리면서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제시라고 하는 분이 딴 금메달은 2013년도에 경매에서 147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설적인 다이빙 선수, 뭐 그레그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2025년도에 메달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판매를 해가지고 파나마로 이주를 할 자금을 마련을 이렇게 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메달들이 올림픽 메달들이 실제로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정도로 팔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이 밀라노 이 동계 올림픽에서 이러한 논란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이렇게 또 땄는데 이제 기쁘니까 막 뛰지 않습니까? 뛰다가 메달이 파손이 됐다고 하네요. 메달이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아니 왜 뛰었는데 메달이 파손이 돼? 이거 퀄리티가 왜 이렇게 나빠? 라는 그런 해프닝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금메달의 가치는 한 2,5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한국에 대한 뉴스가 올라와서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 좀 창피하네요. 여기 이제 BBC 뉴스에 따른다고 하면은 전남 진도에 있는 군수 김희수 씨라고 한다고 합니다. 김희수 씨가 타운홀 미팅에서 지금 이 출산율이 너무나 낮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 안 되면은 스리랑카나 베트남 같은 곳에서 젊은 처녀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농촌 총각들을 장가라도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은 외국인 여성이랑 그리고 이주민을 물건처럼 취급을 하는 비인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비판이 엄청나게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긴급 제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발언은 진짜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출산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노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세한 반등 조짐도 있기는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출산율은 0.8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2025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한 23만 8천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2년 연속 조금씩은 오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 전체 인구 수를 보면은 5,160만 명이다라고 하네요. 2024년도 정점 이후에 매년 0.1%씩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세라고 한다고 하면은 60년대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인구 소멸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 외국에서 여자들을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란이 된 국제 결혼 그리고 이주 여성들에 대한 그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에는 이 국제 결혼 수가 2만 759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75% 정도는 한국 남성이랑 그리고 이제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한 게 이제 가장 많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안에 국적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베트남이었다라고 하네요. 베트남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중국, 태국이 그 뒤를 이렇게 또 잇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전체 출생아의 5%에서 6%를 지금 차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농촌에서 좀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좀 창피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런 뉴스가 좀 안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제 소폭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1%,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다우존스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다우존스는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고 합니다. 장중 신기록 5398포인트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면서 다우존스 또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나 이제 기술주가 반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데이터독이라고 하는 이 주식이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가 오늘은 15% 정도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나우라고 하는 이 주식도 오늘은 4% 정도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주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2% 정도의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니티도 이제 5%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코스코는 1%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마트도 1%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12월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과 달리 그냥 보합으로 나왔다, 플랫으로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면서 소비 위축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기업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TSMC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역대 최고 월간 매출을 이제 기록을 이렇게 떴다라고 하네요. 1월 달에 엄청나게 매출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TSMC는 3%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코카콜라를 이렇게 또 보면은 코카콜라는 북미 지역에서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5년 만에 매출 예상치가 하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는 오늘 4% 정도가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CBS를 이렇게 또 보면은 2026년도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이렇게 또 나오면서 한 3% 정도가 CBS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수요일 이제 내일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13일 이제 금요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이렇게 또 보고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12월 달 미국 소매 판매가 플랫으로 이렇게 또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판매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물가 상승률도 이제 못 따라갔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가 된 데이터에 따른다고 하면은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를 해가지고 0%였다, 플랫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 예상치인 0.4%보다 이제 낮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것은 기상 악화, 뭐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그리고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연간 판매액은 2.4% 정도가 이제 증가를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12월달 CPI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7%가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떠면서 실질적으로는 소비가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득층들의 소비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의 소비는 지금 굉장히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하네요. 가구 같은 것들이나 의류, 뭐 가전 같은 것들 이런 거 이제 사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관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어가지고 뭐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은 지출을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를 하는 소비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2025년도에 부과가 된 관세가 제품 가격에 지금 전이가 되고 있다. 지금 가격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다른 곳으로
지출을 돌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관세로 인해가지고 지출을 지금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내일에 있을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예상치는 5만 5천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고용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서 모으고 있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이 90% 폭락을 하더라도 나는 안 판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CEO는 비트코인이 향후 4년 동안 90% 정도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는 부채를 차원을 해가지고 리파이낸스를 해가지고 계속 롤 오버를 하겠다, 롤 포워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매도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매 분기마다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붕괴를 해도 은행이 대출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비트코인의 변동성 그 자체가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1만 4,644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71만 4,644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이 비트코인 유통량의 한 3.4%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월달 들어서 요번 주 그러니까 2월달 들어서만 산 비트코인만 비트코인을 보면은 1142개를 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는 76,000달러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총 투자 금액은 543억 달러이다. 54 빌리언 달러를 이렇게 또 썼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현재 가치는 500억 달러이다. 현재 가치가 많이 내려갔네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7만 달러이거든요. 지금 투자를 한 것보다 지금 언더워러로 됐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3개월 만에 40%가 하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배당금과 그리고 부채 이자를 감당을 할 수 있는 2.5년치의 현금 예치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떨어져가지고 5년에서 6년간 유지가 되지 않는 한 채무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국 하원이 주택 있지 않습니까?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Housing for the 21st Century Act라고 하는 그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390대 9로 그렇게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중산층이나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문턱을 낮추는데 초점을 이렇게 또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택 건설을 이렇게 할 때 불필요한 환경이나 행정 규제를 간소화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건설 비용이나 이제 시간을 단축을 하는 그런 이제 규제 혁신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전 검토가 된 표준 주택 설계도를 보급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자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이제 실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나하나마다 다 이제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표준 주택 설계도를 보급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 제작이 되는 현대적 주택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기준을 업데이트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신속한 공급을 유도를 이렇게 할 것이다. 조립식이나 그 모듈러 그 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집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 가지고 와가지고 몇 개 딱 얹으면 집이 바로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더 정의를 기준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팔 수 있도록 이제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은행들의 자본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더 많은 모기지를 시중에 풀 수 있도록 지원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이제 또 많이 활성화가 되는지, 지금은 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다고 하거든요. 집을 내놓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나 높고 이제 금리도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는지 이것도 차차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리비안에서 R2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조그만 테슬라 모델 Y 같은 그런 SUV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 출시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요. 한 4월 달쯤으로 고객한테 인도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생산 기지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노멀 공장에서 지금 생산이 될 거라고 하네요. 원래는 이제 조지아에서 신 공장을, 새로운 공장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공장 건설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먼저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2026년도 1월부터 이제 저번 달부터 제조 검증용 차량을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시작가는 45,000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좋다라는, 테슬라 모델 Y랑 똑같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마도 이제 테슬라 모델 Y에 좀 이제 질린 사람들은 리비안 R2를 많이 이렇게 또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레인지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레인지는 한 300마일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싱글 모터, 리얼 휠 드라이브, 아니면은 얼휠 드라이브, 아니면은 트라이 모터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 버전인 트라이 모터를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0 to 60가 3초 미만으로 2초대로 슈퍼카로 나온다고 하네요. 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R2가 또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또 테슬라 모델 Y랑 경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